여러분, 구글이 엔트로픽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026년 4월 24일 새벽을 달군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각 엔비디아의 위협이라며 떠들었고, 인터넷에선 구글이 자체 칩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 한국에선 어김없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좀 피곤하죠. 또 그 얘기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를 보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SK하이닉스 2조 4천억, 삼성전자 1조 8천억, 합쳐서 4조 원 넘게 사들였거든요. 시장은 위협이라며 떠들썩한데 정작 큰손들은 정반대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심지어 4월 23일에 숫자로도 증명됐죠.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외국인이 4조 원을 사들인 진짜 이유, 4월 23일에 나온 명확한 해답, 그리고 빅테크 실적에서 읽어야 할 신호까지요. 이걸 모르고 다음 주 슈퍼위크를 맞이하시면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봐야죠. 구글이 엔트로픽에 즉시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로 300억 달러를 더 투입합니다. 총 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여기에 5년간 5기가와트, 이 5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구글이 통째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중소도시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500억 달러로 평가받았고요. 불과 1년 만에 5배나 뛴 겁니다. 이 정도 규모니 미국 언론이 구글의 자체 칩이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신호탄이라고 볼만했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5기가와트 계약은 4월 24일 발표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어요. 정확히 4월 6일에요. 구글, 브로드컴, 엔트로픽이 공동 계약을 맺었고, 브로드컴이 SEC에 제출한 공시에는 약 3.5기가와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요. 다시 말해 4월 24일에 발표된 400억 달러는 기존 계약 위에 추가된 금융 지원 패키지인 셈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4월 초에 확정됐고 24일에는 그 실행을 위한 자금이 추가된 것뿐이죠. 게다가 엔트로픽은 1년 전부터 여러 칩을 동시에 쓰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0월 구글과 첫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의 투자도 약속받았죠. 올해 4월 20일에는 아마존이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칩을 동시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이번 발표를 구글이 엔비디아를 대체한다는 신호로만 보는 건 전체 그림을 놓친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왜 미국 언론은 위협이라 떠들고 외국인들은 정반대로 한국 메모리를 사들였을까요? 우선 미국 입장에선 5기가와트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죠. 처음 보는 규모의 자체 칩 등장이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는 어땠을까요? 209달러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위협으로 봤다면 주가가 하락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2조사 621억, 삼성전자를 1조 339억 원어치 사들인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4월 7일 이후 누적된 금액이죠. 표면적인 뉴스와 실제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큰손들은 시장과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미국 투자자들의 시각부터 살펴보죠.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은 하드웨어 칩이 아닙니다.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죠. 개발자 400만 명, 설치된 기기 1억 대, 20년간 쌓아온 역사, 전 세계 슈퍼컴퓨터의 75% 이상이 엔비디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같은 핵심 AI 프레임워크들이 모두 엔비디아의 라이브러리에 의존합니다. AMD가 고성능 MI300X를 내놨을 때 모두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라 했지만 개발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격차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죠. 엔비디아는 칩 회사가 아니라 통행세를 걷는 고속도로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미 차들이 꽉 찬 도로 옆에 새 도로가 생긴다고 모든 차가 바로 옮겨가진 않으니까요. 키뱅크의 존빈 애널리스트도 4월 21일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PU 같은 자체 칩은 단기적인 소음일 뿐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는
크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 시장에선 단기 충격은 있어도 장기적인 경쟁력은 굳건하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인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GPU와 TPU 양쪽 모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GPU 진영에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의 50% 이상을 공급하죠.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수치입니다. UBS는 SK하이닉스가 구글 차세대 TPU에도 HBM3를 공급한다고 밝혔고, TPU 진영에선 삼성전자가 구글 HBM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소식입니다. HBM사가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그럼 GPU가 늘어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로 SK하이닉스가 한 손으로 받습니다. TPU가 늘어나면 그건 삼성전자가 다른 손으로 받죠. 양손에 떡 하나씩 쥐고 있는 셈이에요. 두 진영이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나누든 둘 다 함께 성장하기만 하면 한국 메모리는 결국 어느 쪽이든 수혜를 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CPU 한 개당 HBM이 4스택 들어가는데 메모리 용량이 32GB에서 192GB로 늘었습니다. 무려 6배예요. AI가 단순 학습을 넘어 실시간 추론, 즉 에이전틱 AI 단계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수요 자체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듣기엔 다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또 한국 메모리 양수겸장 얘기네. 지난번에도 들었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4월 23일에 나왔습니다. 그 답이 4월 23일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매출 52조 763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조 603억 원, 시장 예상치였던 36조 2천억 원을 1조 4천억 원이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순이익은 40조 459억 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72%까지 올라왔어요. 이 72%라는 숫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58%였거든요. 메모리 회사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TSMC가 58%인데 SK하이닉스가 72%인 겁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단일 분기 기준 최고 영업이익이기도 한데요. 보통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를 넘기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70%를 넘겼다는 건 제품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환율은 54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제조업의 상식을 깨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같은 분기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론은 분기 매출 238억 달러로 시장 예상 200억 달러를 훌쩍 넘겼고 TSMC도 1분기 순이익이 58% 늘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여기서 SK하이닉스의 공시 발표문이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AI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의 실시간 추론을 반복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면서 메모리 수요 기반이 D램과 랜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회사가 공식 발표문에 에이전틱 AI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이는 외국인이 4월 7일 이후 4조 원 넘게 주식을 쓸어 담은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양손 떡 구도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우셨다면 영업이익률 72%가 그 답입니다.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삼성 안에서 말이죠. 삼성 메모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구글 TPU, HBM의 60% 공급은 명백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 하나 있어요. 구글 차세대 TPU인 선PC의 위탁 생산을 TSMC 3나노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이 설계하고 TSMC가 만드는 삼성은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삼성이 완벽한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양손에 쥔 떡의 크기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한 손은 떡이지만 다른 한 손은 살짝 비어있는 상태죠. 다만 메모리 사업부가 삼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호재가 더 우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큰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4월 30일 새벽 미국 현지 시간 29일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빅테크 사인방이 동시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미국 연준의 FOMC 금리 결정도 함께 나옵니다. 동결이 유력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변수입니다. 5월 1일 새벽에는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 애플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5월 21일 새벽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이 마지막 시험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빅테크 4사의 매출 합계가 엔비디아 매출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4개사가 AI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면 엔비디아와 메모리 주가도 같이 갑니다. 반대로 자체 칩으로 더 넘어가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3가지예요. 낙관적 시나리오는 사곤 모두 호실적에 AI 투자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는 겁니다. 이러면 엔비디아와 한국 메모리가 동반 강세를 보이겠죠. 중립 시나리오는 한두 곳만 호실적을 내는 경우로 이때는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될 거고요. 비관적 시나리오는 사곤 모두 부진한 경우입니다. 한국 메모리도 동반 조정을 받을 텐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조정폭이 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시도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한국과 미국, 양쪽 진영을 짝지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바로 GPU 진영의 한국 측 핵심 주자입니다. 노무라가 4월 24일 목표가를 234만 원이나 제시했습니다. 시장 최고치예요. 12개월 평균 목표가도 약 141만 원이라 현재가보다 20% 이상 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 72%는 앞서 확인한 그대로고요. 노무라는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5배 가까이 뛸 걸로 봤습니다. 엔비디아 HBM의 50% 이상을 점유했죠.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메모리 절반을 손에 쥔 플레이어라는 겁니다. GPU 시장이 커지면 그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4월 23일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 반응인데요. 보통 한국 시장에선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도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차익 매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월 24일 종가가 122만 원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약했다는 건 시장이 이걸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역시 4월 7일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엔비디아는 4월 24일 209달러로 신고가를 경신했죠. 평균 목표가는 268달러로 28에서 30%의 상승 여력이 있고요. 캔터 피츠제럴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달러, 키뱅크는 27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웨드부시도 275달러, JP 모건 265달러, 모건 스탠리는 26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5월 21일 새벽 1분기 실적 발표죠. 매출액 자체보다는 가이던스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과 차세대 칩 베라루빈의 출시 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구다의 해자는 앞에서 짚었듯 여전히 견고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노이즈가 단기 변동성을 만들더라도 길게 보면 그 변동성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다른 한 축인 TPU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용 HBM의 60% 이상을 공급하며 메모리 시장의 또 다른 강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55%나 증가했습니다. HBM사가 브로드컴 테스트에서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2026년 HBM 생산 능력도 50% 더 늘린다고 발표했죠. 여기서 HBM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력은 HBM3인데 HBM사로 넘어가면 메모리 대역폭이 또 한 단계 도약합니다. 추론 중심 AI에서는 이 대역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과거 AI 학습 시대엔 GPU 연산 성능이 핵심이었다면 추론 시대에는 메모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병목 현상을 좌우합니다. 삼성이 HBM사 양산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면 TPU 진영뿐만 아니라 GPU 진영의 차세대 칩 시장까지 넘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앞서 짚었던 파운드리 부문의 딜레마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PU 위탁 생산을 TSMC에게 내준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압박 요인입니다. 단순화해서 정리하자면 삼성은 메모리만 보면 양강 구도의 핵심이지만 회사 전체로 보면 메모리 호재 속에 파운드리의 그림자가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삼성의 고객사인 브로드컴과 구글의 상황은 어떨까요?
브로드컴이 이번 사이클의 진짜 다크호스입니다. 2026 회계연도 1분기 AI 매출이 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6%나 증가했거든요. 2분기 가이던스로는 107억 달러를 제시해 또 한 번 140% 증가를 예고했고요. AI 칩 수주 잔고도 730억 달러어치나 쌓여 있습니다. 혹탄 CEO는 2027년 AI 매출 목표를 1천억 달러로 잡았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7년 커스텀 ASIC 시장의 60%를 브로드컴이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객 명단을 보면 구글, 메타, 엔스로픽은 이미 확보한 상태고 2027년부터는 오픈 AI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5번째 고객사도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빅테크 자체 칩 개발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은 4월 30일 새벽 1분기 실적 발표가 핵심 변수입니다.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과 TPU 매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엇갈릴 겁니다. TPU V5 선 PPC는 이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칩 마이아의 진행 상황과 애저 성장률이 변수고요. 코어위브는 AI 데이터 센터 임차 모델인데 채권 자금 조달 비용이 단기적인 부담입니다.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손잡고 2027년 1기가와 특급 자체 칩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분기점입니다. 2027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오픈 AI 모두가 자체 칩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면서 한국 메모리도 수혜를 입었지만 2027년부터는 빅테크의 자체 칩 사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통행세 같은 수익이 일부 줄어들고 한국 메모리의 무게중심도 GPU에서 TPU 같은 자체 칩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시점에 삼성과 SK의 점유율 경쟁이 다시 한번 판도를 가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구도는 2027년 빅테크의 자체 칩이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유효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판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곰, 마이클 버리를 아시나요? 영화 빅쇼트의 바로 그 인물이죠. 이 사람이 최근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로 사고 페이팔과 어도비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스닥과 반도체 ETF에 대해서는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AI 인프라는 좀 애매해도 AI 기반 SaaS는 사라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 메모리도 반도체니까요. 한국 메모리의 양강 구도가 굳건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월가의 가장 영리한 큰손들은 전혀 다른 판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정리하자면 구글의 400억 달러는 단순히 엔비디아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GPU가 쓰이면 SK 하이닉스가, TPU가 쓰이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양쪽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겁니다. 외국인들은 4조 원 투자로 답했고 SK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72%라는 실적으로 증명했죠. 하지만 진짜 변곡점은 2026년이 아니라 빅테크의 자체 칩이 본격화될 2027년이라는 점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저는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 자료는 보충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